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 종결하면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건데, 김건희 조이대 지기현에 대해서 내란과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이것들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조이대 이와 관련된 발표의 내용을 보고 이게 왜 이런 오류 내지는 왜 이런 서운한 결과가 나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의 직접 관련 증거는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엄의 동기이자 목적으로 지목한 윤의 권력 독점과 유지, 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를 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죠. 김건희는 그렇게 용의주도한 인물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뒤져보면 김건희가 관여한 증거는 충분히 차고도 넘칠 텐데, 저는 애써서 일부러 그 부분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한 듯한 느낌을 저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이 얘기한 것도 보면은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이거 다 김건희 거거든요. 이거 때문에 윤이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김건희가 없어? 그건 아니지. 왜냐면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계엄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직접 지휘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했다라는 형태로 마감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김건희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계엄 관련한 주요 종사자들하고 김건희하고 직접 소통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파는 과정 중에 수사 자료 중에 여기 내란범들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되면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하긴 이거는 뭐 내란 특검 얘기니까. 그렇죠. 김건희 모든 걸 특검 합쳐지니까. 근데 네. 그 과정 중에 그 얘기도 있어요. 여기 실패하고 나서 네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야고. 너 때문에 너 다 때문에 맞췄다.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그 워딩을 보고 왜 너 때문이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건희의 마음에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싸운 장면까지 볼 수 있으려면 말 그대로 최측근이라는 거야. 얘기잖아요. 네. 자, 김건희의 측근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내가 생각한 것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 모든 걸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계엄 때문에 망쳤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계엄을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는 나름대로 계엄에 대한 목표와 계엄을 풀어가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아마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12월 3일이 아닌 5일이나 특히 5자 좋아하니까 저는 5일쯤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 계엄의 진행 자체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김건희가 생각했던 계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계엄을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근데 김용현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경호처장 김성훈이하고 같이 얘를 이용해가고 경호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엄을 지휘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계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계엄의 직접적인 이반자인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놈이잖아. 김정은도 잘못되니까
노상원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리고 애초에 그 당시에 얘가 비화폰을 가지고 정보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뭐 수방사 같은 데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지시를 했을 거라는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외곽 포스트에다 노상원을 놓고 경호실장을 통해 경호 책임자인 이 얘를 가지고 이걸로 계엄을 진행하려고 구상을 잡아놓고 있었고 아마 그 시기가 12월 3일에 근접해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 날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날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성형을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를 갔다는 거 아니야. 동방상.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리바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의사도 이제 자기가 했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었는데 네가 다 망쳤어. 뭐냐면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이런 방식으로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꼬라지를 딱 보니까 저렇게 김건희 방식으로 계엄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나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찬밥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 스위치를 윤석열이 미리 끊어버린 게 아닌가, 독단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이제 측근이 진짜로 얘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건희가 이 측근한테 야,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유경옥이도 재판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아니 저 진술 바꾸라고 회유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김건희가. 그래서 이 뭐 최측근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뭐 너 때문에 망쳤다. 네가 계엄해서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거는 왜냐면- 내 생각인 거고. 왜냐면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날 김건희 오케이를 안 받고 자기 혼자 뭘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성형 시술을 받으러 간 거는 김건희의 쉽게 말하면 마지막 재무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적으로 예를 들어 인상이 최고의 어떤 관우로 하기 위해서 약간 눈썹을 세운다든지 주름을 없앤다든지 요걸 해갖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장수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보급 챙기거나 뭐 갑옷 새로 입잖아요. 이런 것처럼 건희가 마지막 주술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마지막 시술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뭐 해갖고 치고 나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윤석열이가 아니 하는 꼴을 보니까 김건희 하는 대로 저대로 시켜놓고 보면 찬밥될 것 같고 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권력을 안 나눠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미리 낚아채가지고 김건희 모르게 3일날 야 용현아 준비 다 됐지? 우리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해버리자라는 차원에서 급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야. 왜냐면 급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 국무회의 관련된 절차도 전혀 빼놨다가 나중에 맞추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갖고 군대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지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혼선이 보인단 말이야. 지휘 라인 계산 안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실제적인 디데이는 따로 있었고 그날 지휘는 김건희가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가로챘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너 때문에 다 준비해놓은 계엄이 망했어 라고 싸운 게 아닐까. 홍 작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준비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연결고리들이 비화폰 통화라든지 또 거기 핵심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상원하고 김건희가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야. 김충식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노상원과 김충식과 김건희는 연결돼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고, 그 상황에서 무속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끈끈한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보면, 노상원은 사실상 윤석열의 말을 듣고 계엄을 기획한 게 아니라 김건희의 말을 듣고 계엄을
계엄을 기획하고 진행한 게 맞는 것 같은 거고, 그래서 윤석열의 철천지 왼수보다는 김건희의 철천지 왼수들이 전부 다 노상원 리스트 상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나는 그거라고 본다는 거지. 최재형 목사가 들어갔다는 최재형 목사 들어갔다는 건 한동훈. 빼박인 거고. 한동훈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내놓고 보면 노상원하고 김건희하고 연결된 통화나 뭐 주고받은 문자나 그와 관련된 물리적 증거만 나오면 이번 계엄의 주범은 사실상 김건희다라는 걸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 특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를 더 잘 알고 있는 조직이 검찰보다는 또 경찰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 수사본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펼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특검 여부를 이달 안에 빨리 민주당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내란 특검에서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조희대랑 지기현도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불기소 처리했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이나 제대로 한번 해봤나? 아니, 그리고 뭐 물론 지기현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뭐 영장이 법원에서 안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고, 그리고 조희대라도 한번 해봤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희대랑 관계가 없다는 거는 이른바 이제 그 계엄 끝나고 나서 그 대법원 판사들 모이는 그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희대는 이 대법원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 후에 왔다는 거야. 늦게 왔다는 거지. 늦게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희대가 주도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일을 하는데 대가리가 혼자 다 하냐고. 밑에 있는 헌법연구관들한테 준비 다 시켜놓고 지네들은 모르고 저 땅땅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다른 애들이 먼저 와갖고 일을 시켜서 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와가지고 땅땅땅을 쳤다는 거,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수사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대법원이 지금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얘기하고 있다. 그거 밤에 그 기사가 밤에 나왔어요. 6개월 동안 묻혀 있었어.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오보라는 소리야, 그게? 조선일보 기사가? 그러면은 거기서 뭐 조치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 기사. 조선일보에 통보된 거예요, 조선일보에. 근데 이제 그 특검이 조사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계엄 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한테 연락관 파견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대법원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연락관이 안 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조희대가 늦게 왔다고 했잖아. 조희대가 있었으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이 계엄에 대한 사전 징후 내지는 사전 예고를 조희대는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재판권들을 넘겨주려고 이양을 하기 위한 단계를 미리 준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이 어떻게 증거가 없어? 나는 이게 말이 진짜 또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지기현이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시간도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잖아.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전방위적인 수사 인력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혹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 특검 아니면 2차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더 웃긴 거는 지기현은 냅뒀는데 심우정 건은 경찰로 또 이첩을 했대. 그러니까 지기현은 죄가 없는데 심우정 건은 수사하라는 거야.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주고 심우정이 바로 즉시항고 이거 안 하고 둘이가 같이 한 거잖아. 그렇게 치면. 어차피 뭐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수사를 하든가 둘 다 잘못이 없다고 하든가. 지기현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차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네 진짜. 뭐 보강 수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마만큼이라도 일단 갈무리를 지어놓고 끝내는
이 내란 특검에 대한 2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정치권이 화답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이와 관련한 증언 중에 이제 이진우가 나와갖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체포명령 내릴 적 없습니다고 증언 번복을 하면서 윤석열 얼굴을 보면서 아주 윤석열에 유리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유리한 증언을 하던 가운데 한동훈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을 쏴 죽이란 말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동훈을 언급하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얘기했네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언을 해줘 버렸습니다. 네. 자,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당시에 윤석열, 김용현, 이진우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돼서는 한동훈의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야당이 다 반대하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진우 사령관은 스마트폰에 이 모임 이후에 구중궁궐이라는 단어를 메모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걸 떠올린 이유가 당시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고립이 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고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만취해서 술주정할 정도로 술자리는 있었고 박정군 사령관 말대로 한동훈 이 새끼 잡아와 내가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공경연하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 놈이 결국 나중에 계엄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군인들은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구나. 정치적 계몽을 위한 거구나.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구나. 그러고 참여를 했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 새끼 맨날 술 취해갖고 지 기분 나쁘고 자기 배신당하고 고립당한다고 외롭다고 그 술주정을 하더니 결국은 계엄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라고 안 해야 되는 게 정상 판단 아니냐는 거지.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에 김건희 이름은 없었을까? 사실은 지금 배신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건이야. 아니 김건희한테 배신을 당했잖아. 사실은 지금 매일 배신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세강자 오빠도 있고 뭐 알고 보니까 김범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한둘이야? 그래도 지금? 윤석열이가 부처야 부처. 부처를 오다 갔다 붙여요. 자기 마누라 남자친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복수를 안 했어요. 그 선배도 있고 네. 그렇잖아. 검사의 선배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모르고 만났어? 출신 성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알고 만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칭찬해야 돼요. 얘는 참 검소 아나바다 정신이 있는 거야. 그 마누라를 아나바다 정신으로 꾸준하게 쓰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배신 속에서도 참아내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놈이 누구야? 한동훈이었다는 거지. 헐.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퐁퐁남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건 배신이 맞죠? 건이한테 매일 당하는 그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자. 아니 너무 웃긴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은 깨끗해? 윤석열도 더럽게 살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거야. 아니 왜 피해자야? 서로가 각자의 방식대로 더럽게 놀고 살았는데 그게 누가 피해자가 있고 누가 가해자가 있어? 똑같은 것들 둘이서 만났는데. 나는 진짜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술 말고는 하나도 내게 없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술밖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술만이 온전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나머진 다 내 게 아니거든, 윤석열한테. 아니, 새끼야. 남들도 자기 거 가지려면 더럽게 노력이라는 걸 해. 이 새끼는 아주 노력이라는 걸 안 해놓고 지게 없다고 입만 열면 남 탓이야. 입대끼가.
배신 당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따구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와, 씨, 저 새끼는 인간 아니다 이러고 손절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이 김건희에 대해서 제일 큰 통수 친 게 김건희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왔던 내란을 지가 저지르는 걸로 해갖고 어차피 하면 영웅은 나니까 내가 영웅 되어보겠다고 김건희의 계엄을 윤석열이 가로챘다가 결국 다 망쳤다. 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는 뭐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일상이었을 거고요. 예. 맞아. 뭐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도 뭐 해외 순방 나가면 막 이혼할 거냐 뭐 막 이런 얘기 경호원들이나 경비들 했다고 막 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치고받는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아무리 등치가 산만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체급이면 몸싸움에서 싸우기 쉽지 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기엔 아빠 때부터 많이 맞아봐가지고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쳐맞으면서 또 배신당하네라는 마음으로 꾹 참고 살았다가 12월 3일날 한번 큰 배신 다시 역으로 친 게 아닌가, 역배를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